네, 안녕하세요. 레드 솔루션 아키텍트 팀 전버들입니다. 저는 오늘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 설치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먼저 서비스 메시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화면에 보이는 것하고 이제 비슷한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제 지금도 이런 구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모놀리식 아키텍처는 일반적으로 프론트 엔드 서버,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백엔드로 구성되는 이제 3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구조에서는 백엔드나 외부 API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면은 비즈니스 로직 계층에서 요청들이 계속 대기하게 되는 백로그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 서버에 로드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요청에 대한 응답이 느려지고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달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서비스들을 분산하고 느슨하게 결합을 해서 일부분의 이제 변경이나 장애가 바로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앱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채택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그림처럼 이제 분산된 서비스 간의 이제 통신 구조가 복잡해지게 되면서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 서비스가 또 필요하게 되는데요. 모니터링이나 서비스 디스커버리, 동작 라우팅, 장애 복구 도구 등의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모두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했다면, 반면에 이제 오늘 설치해서 사용해 볼 그 서비스 메시는 기존의 분산 애플리케이션에 프록시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일종의 투명 레이어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모든 네트워크 통신을 가로채서 가져오고, 컨테이너 플랫폼 단에 있는 컨트롤 플레인에서 모니터링, 라우팅, 서킷 브레이커 등의 기능을 제어하게 됩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오픈 시프트 서비스 메시의 구조는 간략하게 화면처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레드의 컨테이너 플랫폼인 오픈 시프트 상에 서비스 메시 오퍼레이터와 컨트롤 플레인을 설치해서 이 서비스 메시를 플랫폼 기능의 일부로 제공을 합니다.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는 이 이스티오, 키알리, 예거, 일러스틱서치,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등등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기능은 이스티오, 키알리, 예거가 담당합니다. 이스티오는 그 자체로 서비스 메시의 기능을 제공하는 핵심 프로젝트이고요. 키알리는 관리용 콘솔을 제공해서 서비스 메시의 구조나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거는 여러 가지 서비스 간의 요청과 흐름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먼저 이스티오는 사이드카 프록시를 통해서 분산된 애플리케이션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메시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형태의 사이드카 프록시 서비스 메시를 구현하는 프로젝트는 이스티오뿐만 아니라 링커디, 컨설 등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레드햇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 성숙되어 있는 이 이스티오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하면서 오픈시프트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하드닝 과정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 결과 오픈시프트에서 이제 쉽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티오의 기본 작동 방식은 애플리케이션 파드 내에 인보이 프록시 라는 이 사이드카 컨테이너를 삽입해서 모든 트래픽을 가로채고요. 이거를 이제 컨트롤 플레인에 있는 네네. 컨트롤 플레인에 있는 이스티오디를 통해서 중앙에서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거 같은 경우에는 분산 트랜잭션을 모니터링해서 서비스 간 종속성이나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이제 성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산 추적 프로젝트인데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보이 프록시에 있는 이 예거 에이전트가 트레이스 데이터를 컨트롤 플레인에 있는 예거 콜렉터로 보내면,
콜렉터는 데이터를 처리해서 백엔드 스토리지 DB에 이제 저장을 하고요. 이 데이터를 쿼리해서 얘가 웹 콘솔에서 오른쪽 그림처럼 시각화해서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업스트림에서는 백엔드 스토리지로 일라스틱 서치, 카산드라 등의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라스틱 서치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에서도 이 일라스틱 서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키알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이제 진행해 주셨던 다른 브라운백 세션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셨어 가지고 좀 짧게 줄이자면, 서비스 메시를 시각화하고 이제 각종 기능들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콘솔을 제공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가 단순히 업스트림 이스티오하고 예거, 키알리를 단순히 이제 함께 설치한 결과물로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업스트림 이스티오와 이제 비교해서 구별되는 4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업스트림 이스티오는 단일 테넌트 접근 방식으로 해서 하나의 클러스터에 하나의 서비스 메시 컨트롤 플레인을 설치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는 클러스터 내에 여러 개의 컨트롤 플레인,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의 서비스 메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이 각 메시들은 독립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멀티 테넌트 구조를 이제 기본으로 선택하는 것에서 이제 오는 차이가 있는데,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는 클러스터 전체에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 플레인이 클러스터 범위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관리자의 권한이 없어도 이제 낮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메시 관리자가 각 메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업스트림 이스티오는 클러스터 관리자 수준의 이제 높은 권한이 필요한 부분하고 이제 비교가 됩니다. 세 번째로, 오퍼레이터로 이제 설치를 하면 사전 구성된 키알리 예거 그래파나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픈시프트 콘솔에서 오퍼레이터 허브를 통해서 바로 설치 가능한 점, 오픈시프트 라우트나 3스케일 같은 오픈시프트의 다른 구성 요소들과 잘 통합되도록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이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서비스 메시 멀티 테넌트 구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의 메시는 하나의 컨트롤 플레인과 하나의 데이터 플레인을 하나의 데이터 플레인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컨트롤 플레인 네임스페이스는 서비스 메시 컨트롤 플레인 구성 요소들만 배포되는 일종의 전용 네임스페이스이고요. 데이터 플레이는 관리하려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실행되는 네임스페이스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리고 이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 하나씩으로 구성된 메시는 여러 개가 클러스터에 이제 공존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메시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을 해 주지 않으면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없고, 메시 간에도 정보가 따로 이제 공유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메시들이 서로 격리가 되는 거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 네트워크 정책 때문인데요.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에서 이제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 네임스페이스를 지정을 해 주면 자동으로 각 네임스페이스에 화면과 같은 네트워크 정책을 생성합니다. 이 정책들 때문에 동일한 메시 안에 속해 있는 네임스페이스들 간에만 트래픽을 트래픽을 이제 보내고 받을 수 있고요. 메시 외부에 있는 네임스페이스에서 이제 트래픽을 수신해야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네트워크 정책을 생성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한 메시의 애플리케이션들이 다른 메시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하고 좀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메시들끼리 이제 연합을 설정해 주면은 다른 메시에서 트래픽도 가져올 수 있고 그 메시의 정보까지 이쪽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오늘 주제에서 쪼끔 벗어나 있어서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서비스 메시의 설치를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딧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를 설치하기 전에 준비해 줘야 하는 부분은 먼저 오픈시프트 4.6 버전 이상의 클러스터 어드민 권한이 있는 계정으로 일라스틱서치, 예거, 퀴알리 오퍼레이터들을 먼저 설치해 줘야 됩니다. 이 일라스틱서치 같은 경우에는 그 분산 추적 도구인 예거의 스토리지 역할을 한다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스트용으로 설치할 때는 서치를 이제 생략을 하고 대신 메모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이 서치를 이제 꼭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퍼레이터를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오픈시프트 콘솔에 이제 로그인을 해서 허브에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 설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라스틱서치 오퍼레이터의 경우에는 설치 시에 이제 업데이트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스테이블 오버전대를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오퍼레이터 이제 얘가 지금 이제 화면에는 오픈 시프트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싱 플랫폼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거, 히알리, 이제 서비스 메시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값으로 그냥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오퍼레이터들이 모두 설치가 완료되면은 오픈 시프트 서비스 메시 오퍼레이터를 해서 화면처럼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빨간색 박스가 쳐져 있는 리소스들을 생성하면 서비스 메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박스에 이제 안에 있는 리소스들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서비스 메시 컨트롤 플레인 리소스는 이제 말 그대로 컨트롤 플레인을 정의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서비스 메시에서 사용할 게이트웨이 설정, 어 그리고 같이 설치할 뭐 그라파나 등의 이제 애드온 설정 등등을 이제 정의해서 컨트롤 플레인을 생성하고요. 맨 아래에 있는 멤버 롤 리소스는 메시의 이제 데이터 플레인으로 들어갈 네임스페이스들의 목록을 정의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에 이제 적어 준 네임스페이스들만 컨트롤 플레인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컨트롤 플레인과 멤버를 두 가지 리소스는 서비스 메시 컨트롤 플레인을 설치할 네임스페이스에 이제 직접 생성을 해 주게 되고 가운데 있는 서비스 메시 멤버 같은 경우에는 멤버 롤을 생성하거나 수정할 권한이 없는 유저가 사용하는 리소스여 가지고 이제 옵셔널한 부분이라서 이제 회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들어갈 메시에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 있는 네임스페이스를 여기에 적어 주면 해당 이제 현재의 네임스페이스가 그 메시의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컨트롤 플랜 리소스에서 이제 정의할 수 있는 항목들의 이제 그 중에서 일부만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빨간색 1 번을 보시면은 분산 추적에 기본적으로 예거를 사용하도록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샘플링 값은 그 애플리케이션에 붙어 있는 인보이 프록시가 트래픽에서 추적 데이터를 얼마나 자주 수집할 건지 그 빈도를 이제 입력해 주는 부분인데요. 숫자 1 당 0.01%에 이제 해당을 하기 때문에 화면처럼 기본값만으로 되어 있으면 트래픽의 100% 그러니까 이제 모든 트래픽을 추적하도록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요. 2 번은 메시에 대한 뭐 인그레스, 이그레스 게이트웨이 설정이고 3 번에 이제 컨트롤 플레인 정책은 지금 기본값이 istod로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믹서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믹서는 컨트롤 플레인 버전이 이제 2.0 이하거나 아니면 3 스케일 어댑터를 같이 설치하시는 경우에만 이제 사용을 하시고 그런 경우 외에는 기본값인 istod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 번을 보면은 이제 애드온이라고 해서 컨트롤 플레인 외에 추가 기능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얘거의 스토리지 타입이 기본 값대로 이제 메모리로 되어 있으면은 테스트나 개발 용도로 사용하는 올 인 원 버전으로 이제 얘거를 배포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서비스 메시를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스토리지 타입을 일라스틱서치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5 번에서는 이제 설치할 컨트롤 플레인 버전을 지정하는데요. 이 버전에 따라서 서비스 메시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구성 요소와 설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지원되는 기능들도 달라지게 되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최신 버전인 2.1 버전을 지정해 줍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메시 멤버 롤은 컨트롤 플레인이 생성된 것과 동일한 네임스페이스에 같이 생성을 해 줘야 되고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멤버 롤에 추가된 네임스페이스들은 메시 안에 격리가 돼요. 그래서 그 서비스 메시 외부에 있는 호출자가 이 여기에 입력된 네임스페이스에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없고요. 접근할 때는 서비스 메시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메시가 사용하는 리소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1000 개의 서비스와 2000 개의 사이드카로 구성된 하나의 메시를 기준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은 리소스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키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 비저장 웹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리소스 사용량이 사용자 수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키알리 대시보드를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 리소스 소비가 가장 적은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최소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 리소스 요구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적힌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오퍼레이터와 리소스 앱 그 오퍼레이터를 이제 모두 설치를 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 메시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앞에서도 잠깐 봤던 화면인데 오퍼레이터 설치가 완료된 후에 이제 그 후에 이제 보면은 먼저 그 서비스 메시 컨트롤 플레인을 생성하기 전에 위쪽 빨간색 박스에 있는 그 프로젝트란을 눌러서 컨트롤 플레인 전용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서 컨트롤 플레인 인스턴스 생성을 클릭해 줍니다. 생성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기본 값들이 이제 모두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테스트나 이제 개발 환경에서는 이 기본 값으로 바로 생성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사항에 따라서 뭐 보안 인증서 설정이라든가 뭐 트레이싱 설정 같은 부분들을 변경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 리소스를 생성했으면은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멤버 롤을 생성해 주고요. 여기에 있는 멤버란에 컨트롤 플레인에 속할 네임스페이스들을 적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서비스 메시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데이터 플레인 스페이스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키알리 콘솔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별도로 설정을 해 주지 않고 그냥 배포하게 되면은 히알리에서 이제 다음 같은 화면이 보여요. 지금 사이드카가 없다는 이런 표시가 이제 뜨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먼저 설정해 줘야 하는 값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드릴게요. 먼저 사이드카 주입인데 관리할 애플리케이션 파드에 인보이 프록시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삽입을 해 주어야 이스티오가 애플리케이션을 인식하고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 같은 경우에는 그 네임스페이스에 레이블을 지정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사이드카를 주입할 수가 없고요. 화면처럼 애플리케이션 배포 파일에 주석으로 이제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약간 번거로워 보일 수는 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제 더 낮은 권한이 필요하게 되고요. 오픈시프트의 이제 다른 기능하고도 충돌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알리에서는 여러 버전의 워크로드를 묶어서 하나의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으로 이제 표시를 해요. 왼쪽을 보시면은 트래블 버전 1, 2, 3가
하나의 트래블 애플리케이션으로 묶여서 이제 표시가 되고 있죠. 히알리에서 이제 이렇게 워크로드를 올바르게 감지를 하려면 워크로드 리소스의 파드 템플릿에 버전과 앱 레이블을 모두 이제 입력해 주어야 하고요.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템플릿, 셀렉터 그리고 메타데이터 섹션까지 이제 입력을 해 줍니다. 또 이제 이스티어는 그 앱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이제 자동으로 감지할 수는 있기는 한데 어 가끔 이제 프로토콜을 찾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통신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작성할 때 포트 부분에 프로토콜 이름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서비스 포트 레이블까지 지정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배포해 보면 사이드카 누락 표시는 사라졌는데 또 아직 원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간에 이제 트래픽을 라우팅해 주는 설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오픈시프트 서비스 메시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그 서비스 간의 트래픽 흐름을 제어할 수는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또 몇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해요. 지금 이제 이 화면에 그 트래픽 흐름을 보시면은 서비스 메시 컨트롤 플레인에 있는 그 이그레스 게이트웨이 이게 펜이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그레스 게이트웨이로 들어온 트래픽이 데이터 플레인에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라우팅이 되려면 애플리케이션 파드와 서비스 외에도 추가로 게이트웨이, 버추얼 서비스, 데스티네이션 룰이라는 리소스가 필요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게이트웨이는 서비스 메시에 들어오거나 나갈 트래픽을 지정을 해 주는데요. 이 게이트웨이를 생성해 주어야 트래픽을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트래픽이 그 컨트롤 플레인의 기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셀렉터에서 먼저 지정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스트에는 게이트웨이가 트래픽을 수신할 도메인 네임을 정의하고 마지막으로 게이트웨이가 수신할 포트 목록을 입력을 해 줍니다. 이렇게 게이트웨이를 작성하면은 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플레인 네임스페이스에 자동으로 라우트가 생성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화면의 야물 파일을 보시면은 HTTP 트래픽이 80 포트에서 메시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긴 한데 이 트래픽에 대한 라우팅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가 좀 의도한 대로 작동을 하려면 원하는 서비스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도록 버추얼 서비스도 구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버추얼 서비스는 특정 호스트에 대해서 라우팅 규칙을 모아 놓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지원하는 라우팅 규칙 같은 경우에는 뭐 URL에 일부 헤더가 포함된다거나 URL이 특정 URI와 이제 일치하는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호스트가 수신하는 트래픽 중에 이제 규칙과 일치하는 트래픽을 아래쪽에 이제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대상 서비스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추얼 서비스가 트래픽을 특정 대상으로 라우팅을 해 주면 데스티네이션 룰은 대상이 트래픽을 전달받은 후에 발생하는 이벤트를 설정하는 건데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상 서비스가 받은 트래픽을 하위 집합으로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왼쪽에 서브셋 목록에 있는 것처럼 이제 보통은 이제 버전을 그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을 나눠서 구분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고요.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으로는 라운드 로빈, 랜덤 그다음에 뭐 특정 비율 지정 등 이제 등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게이트웨이 버추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셨던 것처럼 야물 파일로도 직접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번거롭다 싶으시면은 이 키알리의 GUI를 통해서도
이렇게 좀 더 이제 그래피컬하게 보시면서 쉽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모두 생성을 하면 이스티오와 키알리가 애플리케이션의 파드, 규칙들을 이제 인식을 해서 키알리 콘솔을 통해 다음과 같은 토폴로지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서비스 메시를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전에 어떤 값들을 넣어 줘야 하는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